안녕하세요 여러분, 쑥냥이에요.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나는 디자이너인데 왜 영어를 해야 기업에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영어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쓰임이 있고 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고 싱!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뭐 디자인 직군이 아니라 어느 직군이든 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 때를 기점으로 점점 영어 스피킹이 중요해지면서 영어 말하기 시험을 거의 대부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올드한 기업이라고 할까요? 뭔가 올드하다기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고 남성 중심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토익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스피킹 위주로 아예 다 바뀌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오픽을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저도 처음에 오픽을 그냥 뭐 오픽을 보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픽이 삼성 거라는 말씀. 오 마이 갓. 다들 아시고 계셨나요? 저도 프로젝트를 하다가 오픽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오픽이 삼성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오픽을 보는구나. 저는 그냥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회사 입장일 것 같아요. 입사를 하면 이제 영어에서 해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입사와 동시에 또 영어의 압박은 계속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속 공부를 해두시고 이거는 요시땅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그냥 내가 회사 생활을 하도 뭐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내려놓고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회사에 들어오시면 KPI라고 해서 뭐 나의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UX 디자인이 한 80%라면 한 20%는 영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어를 일정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승진도 좀 약간 되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늘 점수를 만들어줘야 하는 직장인의 슬픈 현실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계속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삼성에 입사를 하니까 이제 오픽을 2번을 공짜로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픽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집 근처로 한 다음에 시험을 1년에 2번 공짜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계속 그 회사 제 성적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계속 반영은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까이 점수 뭐 중요하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들어오니까 정말로 해외 프로젝트를 할 기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오픈을 하는데 유저가 해외 대상이야. 그럴 경우에 유저 인터뷰를 해요. 물론 해외에 나온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맡아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게 과연 UX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인사이트가 막 나올 텐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 UX 디자이너의 역량이 있음에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그러한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유저 인터뷰를 할 때 영어가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화 프로젝트를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도 프로젝트를 해서 지난번에는 정말 회사에서 인도에서 인도 디자이너들이 3명이 와가지고 같이 회식을 했어요. 회식할 때
뭐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약간 쭈뼛쭈뼛 하면서 뭐 아무 얘기도 못 한다면 그것도 약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뭐 진짜 뭐 회사에서 쓰는 것들은 구글 돌려서 뭐 번역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스피킹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인도나 이런 해외 프로젝트를 맞물려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저 인터뷰를 할 때 해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외 고객들과 인터뷰를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입사를 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에 7시 반 타임으로 영어 회화 수업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3년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냥 얘기 정도를 하고 그냥 알아듣고 그냥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그렇게 학원을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화상으로 스피킹을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를 다 둘러봤는데 정말 이 사이트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광고 정말 없고 제가 그냥 커피 한 잔 값 아낀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UX 디자이너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왜? 라는 게 충족이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왜 UX 디자이너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입사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화 하셔서 계속 그냥 준비를 하시면서 그냥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사의 뭔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미드도 요즘 조금 보고 있는데요. 미드도 맨날 뭐 프렌즈, 가십걸 막 이런 정말 옛날부터 막 추천받아온 그런 것들 말고 뭔가 신선한 그러한 미드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말 괜찮은 미드가 있어서 퀸즈 갬빗이라고 뭔가 체스 신동, 그런데 옛날에 여자는 체스를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거였는데 이 여자가 남자들을 다 이겨내고 체스의 거의 챔피언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넷플릭스에서도 1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스에 정말 관심이 1도 없는데 이게 재밌을까 했는데 뭔가 당당한 커리어 우먼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대화 내용들과 문장들이 굉장히 짧고 괜찮아서 조금 들으면서 좋은 부분들을 메모하니까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미드 뭐 봐야 될지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이것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다른 해외대 출신의 어떤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즉석에서 대화하면서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우리 다 같이 길러보자고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숭냥!